자, 1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곡선 y 꼴 gx 위의 점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이다. 일단 3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에서 접하고 있고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2,0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하고 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2,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때 점 2,0에서 y 꼴 fx에 그은 접선의 개수는 2개다. 요게 중요하겠네. 그 다음 fx 이꼴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접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좀 보셔야 돼. x축을 먼저 그려볼까? 요 x축을 그리고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합시다. 자, 원점에서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먼저 첫 번째 이와 같은 개형을 먼저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축을 뿅 하고 그려주고 이 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조건이었나요? 2,0에서 fx의 그은 접선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두 개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2,0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정해보자. 자, 2,0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주어진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뭐야?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렇지? 접선이 2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안 돼. 자, 그럼 2,0이 요 밖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접선 하나와 자, 이 부분에서 그은 접선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쫙 그어 올라가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게 되는 한 점. 그러면 지금 2,0이라고 하는 점이 이 개형에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한 개의 접선밖에 그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3차 함수의 개형은 문제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개형에서 봅시다. 아, 여기서 그 2,0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 하나, 안 되네. 둘, 뭐야. 셋, 여기서도 접하네. 뭐야, 이거. 지금 두 가지 형태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았더니 둘 다 2,0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그럼 3차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3차 함수의 개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형태와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원점에서 접하는 형태, 어떤 형태? 이와 같이 원점에서 삼중근을 갖는 형태라고 하는 녀석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2,0이라고 하는 녀석이 2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접선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접선 하나를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형일 때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결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3차 함수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 나머지 조건들, 자, 이 녀석을 2,0으로 잡았죠? 2,0으로 잡았으니까 2차 함수는 이와 같이 x축의 꼭지점이 되면서 결국은 3차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형태를 예측할 수가 있게 돼버려요. 기본적인 극한 개념 생각하게 되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 아래로 쑥,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뿅 완만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돼버릴 거야. 자,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gx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도
x-2의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리네요. 그럼 fx하고 gx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하나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인지를 찾았으니까 문제로 돌아가서 주어진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 kx-2,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진 관계를 만족시키고 이때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k의 최대값과 최소값 가운데 있는 녀석은 1차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k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가 x축, y축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서 요렇게 그 다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얘는 x가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돼버리겠죠. x가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지점은 마이너스 4가 돼버린다.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kx-2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을 y 절편으로 하면서 주어진 직선은 이와 같이 gx라는 함수, fx라고 하는 함수 사이에 놓여 있게 돼버려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거든.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뭐냐? 주어진 1차 함수가 이 3차 함수와 접할 때 최대. 그 다음 주어진 1차 함수가 2차 함수와 접할 때 최소. 그래서 두 녀석이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을 각각의 3차 함수와 2차 함수하고 접하는 상황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말이에요. 먼저 kx-2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럼 x제곱 더하기 k-4의 x 플러스 6은 0. 판별식 k-4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4는 0. 그럼 k-4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k의 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돼버릴 건데 이 경우 4 플러스 2루트 6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k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4 마이너스 2루트 6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 자, 다음 이번에는 k의 최대값을 찾을 거야. k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x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kx-2라는 녀석이 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와 같이 접하는 곡선이 혹은 접하는 곡선과 직선이 3차 이상의 식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접한다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접한다의 정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자. 따라서 접할 때는 함수값이 서로 같다. kt-2. 접할 때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t제곱과 k가 서로 같다. 두 식을 연립해서 k 자리에 3t제곱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t 세제곱은 3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돼버리니까 t 세제곱은 1. 따라서 t의 값은 1. 그러면 k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3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 윗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k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3으로 잡고 k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4 마이너스 2 루트 6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6으로 나타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5라는 녀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찾아내실 때 함수가 서로 접할 때 주어진 관계식의 2차식이면 판별식
3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같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 잊어먹지 말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fx의 부정적분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의 한 부정적분 gx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g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얘는 fx가 돼버린다라는 조건으로 끌고 들어갈게. 아, gx라고 하는 녀석은 fx의 정적분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부정적분이다라는 표현보다는 g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fx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분, 정적분 관계에서 이 정적분에서 얘가 상수가 되느냐 혹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로 나타나느냐라는 거 조심해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에서는 모두 gt라고 하는 함수를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 그냥 k라고 잡을 거야.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우리는 k라고 잡을 거야. 그럼 우리 f의 x라고 하는 녀석은 2x 플러스 2k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g'x가 fx가 돼버리니까 우리 gx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c. 이때 이 c의 값은 뭐하고 똑같나요? g0의 값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c라는 조건과 얘를 c로 바꿀게요. c 마이너스 k는 3분의 2다라는 두 개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자, k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놨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t t 제곱 더하기 2k t 플러스 c dt 정적분을 합시다.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kt 제곱 플러스 c t에다가 1과 0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3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c. 그럼 우리 뭐 찾을 수 있어? c는 마이너스 3분의 1.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k는 1.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g1의 값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녀석들 특히 정적분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적분의 계산은 중간에 여러분들 계산하다가 에이 답 나오겠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답이 나오는 계산 과정 끝까지 연습해 주는 습관 연습해 주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6번으로 넘어갈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근데 특별한 건 없는데 0에서 1까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정적분하고 있다라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럼 f1이라고 하는 녀석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f2의 값을 구하여라.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0에서 1까지 주어진 녀석을 정적분한 값은 어떤 하나의 상수값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우리 f의 x라고 하는 녀석을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4kx라는 녀석으로 잡아낼 수 있고 여기서 x를 묶어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k라는 녀석으로 찾아내면서 주어진 3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x절편을 찾아낼 수가 있죠. 첫 번째 0. k가 양수여야 되겠지? 왜?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정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ft라는 함수가 x축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k의 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어진 녀석의 x 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 루트 k 그 다음 플러스 2 루트 k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1일 때 함수의 값이 0이라고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1일 때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경우가 돼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어진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겠죠. x절편 가지고서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부분들이 돼버려요. 그런데 1일 때 양수다. 그 얘기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지점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럼 우리가 k의 값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하기 위해선 인테그랄 0에서 2 루트 k까지는 지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녀석을 정적분해 주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2 루트 k에서 1까지는 이 함수 그대로를 정적분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정적분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k x 제곱에다가 2 루트 k에 0 한번 대입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k x 제곱에다가 2 루트 k에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2 루트 k 4제곱 한번 해보자. 이 4제곱 했으니까 16 루트 k 4제곱 했으니까 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8k 제곱.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 붙여놨니? 다음 이번엔 1 집어넣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k, 다음에 2 루트 k 집어넣어서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제곱 4, 2, 8이군요. 뿅. 얘가 k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럼 주어진 녀석에서 정리되는 거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8k 제곱 지워주시고, 8k 제곱 k 넘어와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4분의 1은 0. 양변에 4 곱하면 32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할까요? 8k 그 다음에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k는 8분의 1 또는 4분의 1이라는 녀석,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값이어야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어요.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다. k가 4분의 1이 돼버리면, k가 4분의 1이 되면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찾아야 되는 k의 값은 8분의 1. 그러면 주어진 fx라고 하는 녀석은 x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서 f2의 값을 구하라. f2의 값은 2에다가 4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8 빼기 1이 되면서 7. 이렇게 2번에다가 뿅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정적분이 계산이 많습니다. 정적분 계산 많은 부분들 존재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 최대한 끝까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가자. 여러분들이 이 미분하고 적분 쪽에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 잡아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으로 나타나는 녀석들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먼저 fx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 대칭, gx라고 하는 녀석은 y축 대칭.
자, hx라고 하는 녀석을 fx 곱하기 gx로 나타내 있어. 그럼 이 hx라고 하는 녀석이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를 우리 한번 판단해야 돼. 그럼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주어진 녀석의 값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자. f 마이너스 x 그 다음 곱하기 g 마이너스 x. 그럼 f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fx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 g 마이너스 x는 gx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럼 hx라고 하는 녀석을 fx 곱하기 gx로 나타냈으니까 마이너스 hx가 돼버린다. 우리가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럼 h-x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 대칭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원점 대칭 함수의 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y축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y축 대칭 기함수, y축 대칭 짝수함수. y축 대칭으로 나타나면 주어진 다항식의 차수가 모두 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점 대칭으로 나타나면 주어진 다항함수의 차수가 모두 홀수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적분을 할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h 프라임 x 플러스 5의 h 프라임 x dx라고 하는 녀석이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할 거야. 원점 대칭인 함수의 도함수는 짝수함수야. 그럼 h 프라임 x라고 하는 녀석은 차수가 모두 짝수인 함수야. 차수가 모두 짝수인 함수에다가 1차항 x를 곱하게 되면 이 다항식은 차수가 모두 홀수인 함수가 돼버려. 차수가 모두 홀수인 함수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면 0이야. 자, 그러면 위의 조건에서 남아있는 녀석을 정리하면 5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h 프라임 x dx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5 정적분을 하게 되면 hx에다가 3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고, 5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h의 3 마이너스 h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한 게 10이 돼버려. 그런데 h라는 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음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음수값이 함수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h3에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와 만나서 플러스 h3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야? 3에서의 함수값은 1. 이런 식으로 주어진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원점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차수가 모두 홀수. y축 대칭은 차수가 모두 짝수. 차수가 모두 짝수로 되어 있는 녀석은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게 되고, 차수가 모두 홀수인 녀석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난다. 그 사실 이용을 해서 주어진 정적분 계산에서 활용 부탁드립니다. 1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차 함수 fx의 도함수 y =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 f'x 3차 함수네요. 4차 함수네요. 그럼 우리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fx 짠 뿅.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먼저 그려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이 녀석이 x축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X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주고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맨 마지막에 결정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 기준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얘를 X축으로 보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다음에는 Y축을 그릴 거야. Y축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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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 4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극소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원점에서 극대가 발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려질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극소값이 서로 같아요. 주어진 4차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0일 때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지점이 1이겠구나. 그럼 내가 처음 그려놓은 요 기준선을 그냥 x축으로 보자.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갖겠구나. 자, fm과 fm 플러스 1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정수 m에 대해서 m에서의 함수값과 m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얘가 x축 위에 있으면 이때는 x축 아래에 있어야 되고 x축 아래에 있다면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와 같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이때 극소점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게 되면 이 극소점에서 극대점까지의 거리와 이 극소점에서 교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을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x좌표는 0이고 극소점의 좌표가 루트 2니까 우리 이 교점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이 길이의 루트 2배에 해당하는 2.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돼버리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은 1.414 정도 돼버리니까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쯤. 그럼 마이너스 1도 이쯤.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0일 수는 없나? 마이너스 1일 때? 네, 마이너스 1일 때 0일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m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먼저 집어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양수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음수야. 그럼 m이라면 구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가능하네.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음수고 0일 때 함수값은 양수야. 0일 때 함수값은 양수고 1일 때 함수값은 음수야. m이 1일 때 함수값은 음수고 2일 때 함수값은 양수야. 아이고 미안. 2일 때 함수값은 양수, 3일 때 함수값은 양수니까 가능한 m의 값은 요 네 가지가 돼버릴 거고 그때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아주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자. 이런 식으로 찾아줄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잠시만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풀이를 만들어 보기는 할게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1에서의 함수값을 음수로 잡는 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0에서 1까지 루트 2까지 계속 내려가는 부분이고
주어진 녀석이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조금 해서 확실하게 음수인 거는 확인을 해줘야 되기는 하겠네.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자, 뭘 추가할 거냐면 지금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자리에 있을지 이 자리에 있을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 1과 0과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의 함수값이 확실하게 음수인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이 x에다가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로 주어져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따로 언급은 안 돼 있죠. 그럼 얘는 k로 일단 놔야 되겠다. k로 일단 놓고 k는 양수예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k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녀석을 정적분을 해보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1하고 0 한번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럼 어차피 k가 양수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음수다. 요거 하나 확인하는 과정,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합시다. 문제 풀다 보니까 1이 루트 2 근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프 개형을 잡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다. 자, 요렇게 주어진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시게 되면 2차 함수 나타나 있습니다. 2차 함수 fx가 f0은 0으로 주어져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0에서 2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 게 0에서 2까지 그대로 정적분한 것의 마이너스하고 똑같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그릴 때 딴 거 모르겠는데 0에서 2까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놓여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2에서 3까지 절대값을 씌워놓고 정적분을 한 것과 2에서 3까지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한 게 똑같다. 그럼 2에서 3 사이에서는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양수란 얘기야.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fx가 x축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되고 2에서 3까지는 f의 x가 x축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0과 2라고 하는 녀석을 x절편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조건에서 주어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요 부분의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요 부분의 넓이가 플러스 4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주어진 2차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놓고 x-2로 잡았을 때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4다.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4다. 우리 이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공식이 있었어요. 6분의 절대값 a의 2-0의 세제곱, 이 녀석이 4다. 그럼 절대값 a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곱해지면서 a라고 하는 녀석은 3이라는 양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f5의 값을 구하는 건 3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면서 45가 돼버린다. 이 녀석 정적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적분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넓이 공식 크게 두 가지 나오는데 2차 함수 가지고 만드는 넓이 공식, 그 다음 3차 함수로 만드는 넓이 공식, 3차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공식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갑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잠시만요. 21번이 아니라 20번 밑에 있었네요. 죄송해요. 자, 20번. 함수 fx 3차 함수 주어져 있네요. 자, 함수 gx는 이와 같이 생겼다. 자, 여기서 우리 gx의 도함수 한번 연습하자. gx의 도함수 g'x는 fx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fx라고 하는 녀석은 g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돼버려요. g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돼버렸으니까 주어진 녀석에서 x 이꼴 알파에서 뭐가 생긴대?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 보시게 되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돼버리니까 극대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에서 생기겠구나. 그럼 우리 g 알파의 값을 찾아야 되겠네. g 알파의 값을 찾으려면 아이고 이 경우에는 g라는 함수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f의 x가 x 세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 그러면 gx는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8x. 아이고 여기 x죠. 그쵸? 그러면 휙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c가 돼버리죠. 그럼 이 식에서 g2의 값이 0, 2에서 2까지 정적분의 값은 0이니까 g2의 값은 4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c가 0. 그래서 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6, g 마이너스 2의 값은 4 빼기 16 더하기 16 빼기 36이 되면서 마이너스 32. 그래서 마이너스 32. 저는 그냥 fx라고 하는 녀석을 x 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부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gx를 구하고자 할 때 정적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적분 뭐 괄호치고 쓰고 x 한번 대입하고 2 한번 대입하고 뭐 그런 패턴으로 계산을 하나, 우리가 도함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부정적분 통해서 이제 초기치 같은 경우 잡아낸 다음에 적분을 하나, 계산은 똑같은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정적분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산이 많다 보니까 실수가 조금 많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부정적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계산은 항상 얘기하지만 끝까지. 자, 21번 가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3분의 11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어진 함수는 감소한다. fx는 x 이꼴 2에서 극대값 35를 갖는다. x 이꼴 2에서 극대값 35를 갖는다.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 그냥 x 이꼴 2라고 놓을게.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함수를 그래프가 뭐 극대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자 이거지. 그럼 이때 2에서 주어진 녀석의 함수값은 35가 돼버려. 자, 근데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fx는 f4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f4라고 하는 녀석은 3차 함수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값이거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어떤 값이야. 그런데 f4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f2라고 하는 녀석이 35였으니까 만약 내가 f2라고 하는 직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y 이꼴 f2라고 하는 직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y 이꼴 f2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y 이꼴 f4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4에서 주어진 녀석이 극소값을 갖게 돼버리겠구나.
그럼 이 점의 x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4가 돼버리겠구나. 자, 3분의 11이라고 하는 녀석은 2와 4 사이에 어떤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일단 음수 주어진 조건 만족시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이 녀석은 2하고 4에서 극대 극소를 갖게 돼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고 x-2 x-4라는 녀석으로 주어진 녀석의 도함수를 찾아낼 수 있게 돼버려. 도함수를 찾아냈으니까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3파 4기 83 24. 그럼 우리 f의 x라고 하는 녀석을 부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세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c. 자, 위에서 극대값이 2일 때 35였으니까 f2의 값을 구해주면 8 마이너스 36 플러스 48 더하기 c라는 녀석이 35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c의 값을 따다다다다다 계산하면 여기 12, 20 넘어가면 c는 15. C가 15, F0의 값은 15. 여러분들 요 도함수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적분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한 한 도함수에 활용 적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분, 정적분 최대한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뿅.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짠.